솔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게 중국 애들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제재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런 논조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경제 제재가 정확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나노가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것이 한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중국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한 60나노, 100나노 수준,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량몽송이 가가지고 그걸 14나노 수준까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론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들이고 굉장한 공을 들이면 14나노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상품으로서 가능하려면, 즉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양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따져요. 예를 들어 반도체 그 칩을 한 10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중에 70개는 쓸 수 있어야지. 그 14나노라고 하더라도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 한 개만 쓸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요. 불량품이 그렇게 많아지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량몽송이 14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14를 양산하는 수준까지는 못 간 거예요. 양산하는 수준까지 간 게 뭐 28나노 수준이라고 해요. 14나노가 실질적으로 상품화는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14나노까지는 EUV 극자외선 장비가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그 암호화폐 채굴업자의 컴퓨터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7나노 수준의 반도체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량몽송이 저것을 7나노까지도 갔었던 모양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7나노라고 하는 게 뭘까? 7나노가.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GAA 기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3나노를 개발을 했다. 3나노 양산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만의 TSMC는 지금 5나노를 완전히 상품화한 상태고 조만간 3나노를 상품화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반도체의 정밀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3나노라고 하더라도 뭐 TSMC의 3나노하고 삼성의 3나노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예. 어쨌든 간에 뭐 정밀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SMIC가 7나노 수준, TSMC 반도체 기준으로 해서 7나노 수준의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거는 DUV 장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가 아니고 심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종이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또는 회로를 그리는데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는 붓이에요. 세필. 매우 정교한 붓이죠. 그걸 가지고는 가는 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DUV 장비, 심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것은 붓이 이렇게 뭉툭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가는 선을 그릴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그리다 보면 굵어지고 실수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100번을 그려야 한 번 가는 선을 만드는데 성공할까 말까 하다. 뭐 이런 비유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은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상품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쟁력을 가진 그런 반도체들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중국은요, 과거에 이런 적이 많았어요. 이미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1976년에 모택동이 죽고 나서요, 1977년에 홍소평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국은요, 이미 1950년대부터 반도체 개발을 했어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굉장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예요? 우리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본격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1983년입니다. 그때 시작한 거거든요. 중국은 이미 1956년에 뭐 64메가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었다고요.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문화혁명 또 대약진운동 뭐 이런 걸 할 때 중국 지방 곳곳에다가 반도체 공장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1976년에 모택동이 죽고 77년에 등소평이 경제에 관련된 이제 회의를 할 때 중국 반도체 선구자라고 하는 왕수무 박사라고 하는 양반이 거기서 그 회의 자리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 전국에 지금 600개가 넘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이 반도체 공장들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반도체의 총량이 일본 반도체 공장 1개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반도체 생산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 수준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도 반도체 생산 수준이 기술적인 수준은 상당 수준까지 와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죠. 소련도 컴퓨터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1970년대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었죠.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빵이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기술들을 가지고도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왜? 경제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반도체가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미국의 제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마 수십조, 수백조를 반도체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 모택동 시절에 했던 곳곳에다가 반도체 공장들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생산을 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중국 반도체 이야기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